선거철, 더욱 많이 접하게 되는 여론조사 뉴스에서 무심히 확인하게 되는 회사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40년을 넘긴 역사만큼이나 한국인의 머릿속엔 여론조사와 관련된 신뢰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선거를 비롯한 언론과 학계의 필요를 반영한 사회 여론조사와 기업의 마케팅 조사, 그 외에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 기초가 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갤럽은 대한민국 최초의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냄비 속 스프 맛을 알기 위해서는 한두 숟가락 맛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미국 여론조사의 대가 조지 갤럽 박사의 말은 바로 대중의 생각을 알기 위한 표본조사의 의미를 가장 잘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한 숟가락의 과학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알고 있는 조사회사 한국갤럽. 낯설지만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여론조사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소비자의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좌담회실.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을 직원들은 어디에 있나요? 좌담회장 안이 모두 보이는 벽 뒤에 이곳이 좌담회 모니터링 장소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원웨이 미러라고 하는데요. 수사물에서 많이 보셨죠? 좌담회 현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룸인데요. 좌담회나 회의를 방해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네, 일반 소비자에서 전문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조사 주제별로 조건에 맞는 대상들을 모집하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이용하던 서비스를 탈퇴하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기도 하는데 섭외가 쉽지는 않죠. 네, 그래도 소비자의 보다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 조사에서 유익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만들어진 상황이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그 본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물론 분위기를 이끄는 한 사람의 의견을 휩쓸리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든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침묵도 의사표현인 셈이니까요. 네, PD님도 저희 회사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조사 연구기관으로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덕분에 내 의견이 이렇게 반영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곳은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한국갤럽 본사. 인왕산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사옥은 출근길을 즐겁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갤럽은 외국계 회사가 아니었나요?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조사 전문 회사로 설립자인 박무태 회장님이 지금까지도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선구자를 할 수 있는 미국 조지 갤럽 박사의 추천으로 1979년 갤럽 인터내셔널 회원사가 됐고 한국에서 갤럽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됐습니다. 조사 연구의 영향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뉴스의 통계 관련 보도 및 기사는 물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에도 갤럽의 조사 결과들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타고 오신 차, 지금 사용하시는 카메라가 탄생하기까지 아마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의료보험 같은 국가정책 의사결정 과정에도 단계별로 여론조사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소비자의 반응을 미리 살펴서 보완점을 찾거나 선거 출마 전에 자신의 위상을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간혹 타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물러나는 후보들의 경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전조사 결과도 한몫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사 연구의 역사는 바로 한국갤럽과 함께 써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적인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기 전인 70년대, 이미 기업들에게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마케팅의 기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죠. 이 보고서가 1974년에 만들어진 회사의 두 번째 보고서인데요.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의뢰했던 소비자 행동조사 보고서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가구 절반에만 냉장고가 있었고 세탁기는 10집 중 1집에만 있던 시절이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자료죠. 이 조사는 1990년대 후반 보유율이 100%에 육박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저희 네이밍 조사를 통해 탄생한 썬파워라는 브랜드는 훈난 1억 2천만 달러의 가치 인정받기도 했고, 반대로 하이타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히다라는 제품은 사전조사 결과 때문에 결국 출시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 조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조사 연구의 첫 단계는 자료의 수집을 위한 질문지 작성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질문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은 물론 표현 방식과 순서까지 그야말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의뢰자의 조사 목적에 맞는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 조사 계획에는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을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질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 방법에는 전화조사, 개별 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가 있고요. 좀 더 심층적인 의견을 알기 위해서는 좌담회를 열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몇 %라고 기술하는 것보다는 의뢰자의 입장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요. 그리고 과거 자료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하고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조망해야 합니다. 창립 이래 꾸준히 조사 연구 관련 출판물을 내고 있는 회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조사 전문 기업으로서 수익보다는 업계의 발전과 조사 연구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흥미로운 이슈들을 자체 조사한 데일리 오피니언 서비스를 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1978년 조지 갤럽 박사의 갤럽의 여론조사를 번역 출간한 이래 지금까지 수십 건의 조사 관련 연구서를 펴낸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잘 팔리는 책들은 아닙니다만 시대상에 반영된 여론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설립자의 철학에 따른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학술 논문상과 학예 논문상, 그리고 2006년부터는 한국통계학회 학술상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자주 발표해 왔는데요. 2012년부터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라는 상시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주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1914년 회사를 세운 이래 조사 윤리를 지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원칙 하에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회사의 본사는 총 7층인데요. 그러나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단을 자주 오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책이 놓여있는 서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단을 보시면 서가가 마련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나온 책들과 다양한 책들이 놓여 있는데요. 필요한 책을 꺼내보기도 하죠. 또 가끔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책 제목을 보며 지나가다 보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운동도 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새로운 사회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늘 공부가 필요한 일이 바로 조사 업무입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나 업무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 하고 싶은 공부는 무엇이든 지원해주고 있어요. 좋은 회사는 직원들이 만든다는 그 대표님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책, 교육, 취미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업무를 위한 공부도 많이 필요한 편이지만 부서 내에서는 목표를 정해 분기별로 책을 읽도록 독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사 연구라는 업무 특성상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흐름을 알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회사인 만큼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갤럽 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함께 공부하는 스마트한 갤럽인이 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거고요. 함께 책이나 기사를 읽고 이야기도 하고 주제를 정해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봄을 주제로 한 가곡 부르기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봄노래가 그렇게 많은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봄노래가 많더라고요. 함께 이야기하고 작은 행사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꼽는 회사 생활의 가장 큰 보람은 조사 연구라는 특별한 업무에 있었습니다. 기업은 조사 결과에 나타난 소비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의 품질 혹은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세상에 없던 제품이나 신기술, 새로운 정책 또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기업의 탄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사 결과의 파장이 나비 효과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직원들의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고객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제가 모 백화점 서비스 품질 관련 조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으로 정해진 항목 수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직원 평가나 아니면 점포 간 경쟁을 위한 이런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또는 고객으로 가정한 미스터리 쇼퍼가 직접 방문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경험을 통해 척도 점수나 이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조사자의 주관적 보고서 이런 것들로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평가가 직원들이나 회사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인사고과에 직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사 결과의 영향을 생각할 때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실수 때문에 누군가 부당한 평가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또 불이익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사 연구의 핵심은 역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담긴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모든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 조사 실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이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질문지를 주고 대상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안배해 주는데요. 가구 방문이나 면대면 방문으로 실시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실습입니다. 저도 고생 많이 했고요. 실습은 업무 과정 전체를 파악하고 직원들 간 의사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업무가 자신의 업무만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장윤진 연구원은 특별한 관심사나 적성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조사 연구 업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사람과 삶에 대한 관심은 기본 조건이겠죠? 조사 연구라는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예전엔 조사를 통한 숫자만 제공했다면 이제 조사 연구의 범위는 컨설팅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들이 본인의 분야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분야가 자신의 적성인 거고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나 최신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일인 건 확실하고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 그리고 채용 방식에 관해 경영지원본부 황용화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선생님만의 다방면으로 관심 있는 사람을 저희 갤럽은 선호합니다. 특별히 전공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연구원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이 많은 편이고 통계 관련 지식은 특별히 갖추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입사 후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회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인문학적 소양 등을 눈여겨봅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간단한 영작과 번역, 특정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토록 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원자의 문장력이나 평소 관심사, 시사, 상식 등을 가늠합니다. 학사, 그 다음에 석사, 그다음에 박사 기준을 뽑게 되고요. 현재 대학 학사 졸업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석사 같은 경우 3,2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박사 같은 경우는 경력과 여러 가지 캐리어를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한 연봉을 책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연봉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사람 능력이나 성과급제를 또
성과 직무급제를 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연봉이 조정하게 됩니다. 올해 입사 3년 차인 IT 조사팀 김명진 사원은 조사연구학회가 주관한 취업 박람회에서 회사 부스를 방문한 것이 인연이 되어 입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취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통계학 전공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갤럽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전공 공부하면서 갤럽의 책이나 자료는 꼭 필수였으니까요. 4학년 때 우연히 취업 박람회에서 이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책 선물을 주시면서 채용 전형 중이니 지원해 보라고 하셨어요. 책 선물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회사에 입사하고 보니 책 선물은 매우 일반적이고 늘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많은 선배님들이 다양한 경로로 갤럽에 취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원들은 보통 학교나 교수님 추천으로도 많이 오시고요. 따로 공고를 통해서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갤럽은 워낙 유명한 회사잖아요. 간혹 글로벌 기업에 자회사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조사회사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만큼 정도를 지키기도 하고요. 조사 윤리나 품질 준수에 대해서도 고집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랍니다. 조사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조사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사 방법에 정통해야 되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정확한 조사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 제시는 우리 사회를 삐뚤게 만들고 기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의 세계는 아마추어리즘이 용납되지 않는 세계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조사 전문 회사로 현재 여론의 온도를 재는 회사. 민심은 천심이라는 옛말처럼 대중들의 생각을 조사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뢰의 기업 한국갤럽. 다양한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곳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메신저 역할을 할 열정적인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각보다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조사 연구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는데요.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될 수많은 조사 연구 자료를 보며 그 속에 담겨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되새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관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공에는 큰 제한이 없지만 사람과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주로 수시 채용을 통해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이 될 텐데요.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천심을 헤아리는 기업 한국갤럽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요?